2000년 9월 29일 도쿄 고토구. 고토구에 위치한 카메이도의 한 아파트에서 복도를 따라 퍼지던 설명하기 어려운 악취가 멈춘 곳은 703호였습니다. 그렇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기척은 없었고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의외로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악취의 근원을 따라 들어간 침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형체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진 한 가지 의문의 사실. 그 집주인은 생전에 자신이 곧 그놈의 표적이 됐다며 암시했고 머지않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글을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あいつは毎日変な手紙を送り、同じ地域に住んでいる私の嫌いなファンだ。あいつは日本人じゃないから、今の状況がもっと怖い。私があいつの標的になっているに違いない。私は多分3日以内に死ぬかもしれない。 그렇다면 그 침실에 있던 집주인이 말한 그놈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아파트 인구 센서스 조사를 위해 방문한 조사원은 몇 세대를 돌던 중 한 집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되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기척이 없었고 문틈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악취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고 결국 그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 관리인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은 예상과 달리 매우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근원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침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을 덮은 사람의 형태가 놓여 있었죠. 그렇게 서서히 이불을 거치자 관리인은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으로 추정되는 부패된 시신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관리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을 감식하기 시작합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판명됐고 시신은 이미 숨진 지 열흘가량 지난 상태였으며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흔적의 외상은 없었고 화장대 위에는 귀중품과 현금 300만 엔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렇게 사체는 이미 훼손된 나머지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고 치아의 상태를 미루어 보아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신원은 요시다 요코, 당시 28세. 동인계에서는 스기자키 쿠우루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만화가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자비로 동인지를 제작하며 이름을 알렸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코믹 마켓에서 이른바 벽부수가 형성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었죠. 작품의 주 장르는 BL 계열의 개그 만화였고 고정 팬층도 두터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의 수입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임에도 동인 활동만으로 연간 1천만 엔 수익을 벌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창작자였죠. 그러나 요시다 요코는 야간에는 풍속점에서 일하는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이중적인 생활에 대한 가족의 참고조사를 한 결과 작품을 위해 창작 활동을 위한 현장조사라는 언급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낮과 밤은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한편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현관에서 발견된 열쇠가 유일한 단서였지만 그곳에서 피해자의 지문만 확인됐을 뿐 결국 이 사건을 미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이 사건은 4년 뒤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요코와 사이가 각별했던 한 지인이 방송에 출연했으며 그녀가 생전에 자신에게 남긴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중동계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은 읽지 말고 때가 되면 열어달라며 이런 의미심장한 부탁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あいつは毎日変な手紙を送り、
同じ地域に住んでいる私の嫌いなファンだ。あいつは日本人じゃないから今の状況がもっと怖い。私があいつの標的になっているに違いない。私は多分3日以内に死ぬかもしれない。 이 네 문장은 단순한 공포의 감정 표현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요시다 요코는 막연한 불안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특정 대상의 표적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은 같은 지역에 사는 팬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범인이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접촉해온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인 행사나 팬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얼굴을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요코는 상대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일본인이 아니기에 더 무섭다는 문장입니다. 이 표현은 국적 자체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성향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즉,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고립감을 드러내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나는 아마도 3일 안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나 과장된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위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사람이 느끼는 시간 감각에 가깝기 때문이죠. 요코는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 혹은 직전의 사건을 통해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남깁니다. 결국 이 편지는 범인을 특정하는 직접적인 단서라기보다는 요코가 죽기 직전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이 사건에서 남은 것은 범인의 얼굴이 아닌 죽음을 예감했던 한 사람의 기록뿐인 것은 아니었을까? (2000년) 도쿄 고토구 하메이도에서 발생한 여성 만화가 살인 사건. 이 사건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긴 한 통의 편지와 누구에게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던 이중적인 모습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비극이 아니었음을 조용히 시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 이 편지를 작성한 것이고 그녀를 죽인 범인 또한 과연 어디로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일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히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